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인간관계에 대한 유익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생텍쥐페리 1900년에서 1944년까지 44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린 왕자라는 그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혔고 250개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유통되는 어린 왕자 이야기만 해도 한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1943년 생텍쥐페리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발표된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 어린 왕자에 나온 유명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아니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넌 나에게 아직은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널 필요로 하지 않아. 너 역시 날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이제 좀 알 것 같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말이야,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럴 수도 있겠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 내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지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소행성 612호 별에서 어린 왕자가 왔는데 6개의 별을 방문했다가 7번째 지구의 별에 와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구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게 될 거야. If you take me, then we shall need each other.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길들인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인연을 짓는다면 여러분과 그 어떤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우와 어린 왕자의 동물하고 이야기니까 영어로 테임이라고 해서 테임. 그렇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트레이닝 그렇게 쓰죠. 나에게 있어서 너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to me, you will be unique in all the world. 너에게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To you, I shall be unique in all the world.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인연을 지은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가끔씩 소중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고 돈에 중독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길들임이죠, 길들임. 길들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를 맺는 것. Develop relation, 또 인연을 짓는 것. Make a connection,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The relation between people and people. 그러니까 인연을 짓는 것. 불교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인연이죠. 인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그게 불교의 인연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데,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순수하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차갑게 얼어붙고 사막처럼 메마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길들임을 통해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그 삶 속으로 들어오는 인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연이 돼야 되고 정말 순수한 인연이 돼서 우정과 진정한 사랑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우가 말을 했죠.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래서 밀밭을 봐도 난 떠오르는 게 없어. 빵을 먹지 않으니까 밀밭을 봐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넌 금발이니까, 금빛 머리니까 내가 날 길들인다면 기가 막힐 거야. 밀밭도 금밀이니까 내 생각이 나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난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게 될 거야. 빵은 물질입니다. 물질적인 관계로 인연을 맺으면 오래 가질 못해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신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빵을 사고 팔고 빵을 먹는 그런 물질적인 데 집착하지 말고 순수하게 생각한다면 물질적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인간관계를. 그래서 그런 순수한 인간관계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물질적, 금전적 관계가 별 볼 일 없이 작고 또한 어느 한쪽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믿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소통을 한다면 따뜻한 인간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안으로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마음의 눈은 해안입니다. 지혜의 눈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세상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현대인들은 인간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대하고 인간관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효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부모님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 Our parents made our childhood beautiful.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This is the time to make their life beautiful.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들의 부양을 받고 부모님의 노후의 부양을 해드리지 않는다면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까마귀만 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그 알에서 깨어난 지 60일 동안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에다 줍니다. 근데 새끼가 다 자라고 나오면은 새끼가 먹이 사냥이 힘들어하는 어미에게 먹이를 갖다가 먹여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외딴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가 까마귀 둥지에서 새끼 까마귀가 어린 까마귀를 먹여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새끼 까마귀가 5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5마리가 한 마리는 먼 개울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여다 드리는 거예요. 물을 먹여다 주고 둘째 까마귀는 산과 들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오고 셋째 까마귀는 깨구리를 잡아다 먹이고 넷째 까마귀는 그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다 먹이고 다섯째 까마귀는 동네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갖다가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천대하던 까마귀가
효도하는 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포라고 하죠. 반포. 돌이킬 반자. 먹이를 물에다 어미 입에게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것은 까마귀가 어미에게 대먹이는 극진한 효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또 그 자식이 많으면은 서로가 효도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미루게 됩니다. 미루게 되는데 까마귀 5마리 그 새끼 까마귀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협동을 해서 어미를 먹여 살리는 것은 정말 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종교가 있습니까? 까마귀가 불교를 믿습니까? 기독교를 믿습니까? 또 까마귀가 천주교를 믿습니까? 마호메트교를 믿습니까? 까마귀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효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효도는 종교 이전의 소식입니다. 종교하고 관련이 없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물도 하는 자연스러우고 순수한 정말 그런 그 근본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인간적인 윤리를 생각한다면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죠. 근데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사람은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거짓말 탐지기도 나와 있죠. 독일의 철학자 유명한 라이너 에를링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철학 윤리 박사 분이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진다는 그런 그 철학 동화를 썼습니다.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변호사, 방송 프로그램 사회자, 윤리 박사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진 라이너 에를링어인데,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그 윤리 책자입니다. 효는 종교 이전에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인간 윤리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효도가 왜 정당하는가? 윤리학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양의 윤리학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올바른 이성이 도덕적 목적을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실천이성이라고 합니다. 실천이성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비판 철학의 창시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실천이성에다가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측면에다가 중점을 뒀습니다. 주목해서. 근데 칸트 이후의 서양의 윤리학은 보편성을 도덕적 행위의 중심적인 잣대 기준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의무건 권리건 공리의 윤리건 간에 어떤 윤리적 형태이건 간에 근세 이후의 서양 윤리가 가져온 그런 번기화된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편성의 성향을 갖게 됨으로써 이성주의 윤리학, 실천이성의 윤리학이 없어지고 가장 이성주의 윤리학에서 중시해야 될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를 서양 윤리학에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 윤리학의 실수인데,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중요한 그런 윤리, 부모 자식 간의 윤리를 잃어버린 서양 윤리학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를 은혜를 갚는 그런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 서양의 합리주의적 윤리학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윤리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편향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한 의무에만 중점을 두고 자식이 부모에게 보온하는 것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인간관계에 주목하지 함으로써 중대한 결과가 생겼는데,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로부터 사랑이 생기고 보살핌이 생기고 존경이 우러나오는데, 서양의 윤리학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웃라인이 된 가장 커다란 패러다임이 될 중거지점, 패러다임 포인트 오브 리퍼런스를 상실하게 됐다. 잃어버리게 됐다. 이것이 서양 윤리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최대 실수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 인간관계에 대한 체험과 이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관계에도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간적 정체성, 휴먼 아이덴티티가 상실해버린 결과로 서양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인과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결손적 성격, 변태적 특성, 가정 공동체의 비극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된 서양의 윤리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 서구에서 조야한 개인주의, 인디바일리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안목의 상실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심각성, 문제의 심각성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 이러한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 윤리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중심적인데 그 관계의 중심적인 게 정초하지 못함으로써 부모의 자식 간에 내재하는 사랑과 보살핌과 존경의 역동성이 지나쳐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구 사회가 그 가족이 지나치게 부부 중심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또 점차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보편적인 현상도 아니다고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에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그 생각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 결혼하지 않는 남자 독신자, 여자 독신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부모님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핵심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은 이 지구상에 부모님이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현대 서양의 윤리의 그런 그 문제점 때문에 지금 서구 사회는 노인 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노인 복지의 사회 문제가 정부, 국가, 사회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책임을 사회로 전가시킴으로써 가정의 구조와 자녀의 도덕적 성품 형성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와 덕목을 강조하지 않는 편향된, 효도가 상실된 서양의 가정윤리가 한국 사회에 그대로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똑같은 서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전통 효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 효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효의 윤리가 시대적으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가정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